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약 이 말역지소 잠깐. 만약에 말세의 깨달음이 영산회상에서 전해준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또 이게 뭔 소리야. 말세에 깨달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우리 세대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말고 말세의 깨달음에 막 수백 수천이 막 나왔잖아요. 그 깨달음이 부처님 당시에 영산회상에서부터 전해준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헐뜯는다면 이건 더더욱 옳지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경어사 말씀으로 깨달음에는 우열이 없는데 부처님 당시에 한 명밖에 나아가서 내게 전해주지 못한 것은 1인에 의해서 이어가도록 한 것이고, 또 지금의 말세에도 깨달음이 많은데도 지금도 역시 하나로 있죠. 근데 옛날 부처님 당시에 깨달은 자는 아주 높은 자고 말세의 깨달음을 얻은 자는 영산회상 때보다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더욱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해서, 세상에 어찌 하늘이 낳은 미륵과 저절로의 석가가 있는 것이겠는가. 다 뭐죠? 노력에 의해서 깨달은 자가 이루어졌다. 다만 모든 도사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보아야 한다는 설을 가르쳤다는 것은 들었지만, 그렇죠. 우리가 모든 그 도사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죠. 스승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뭘 가르쳐요?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보아야 한다 라고 하잖아요. 자, 마음을 밝히려고 하는 참구라고 그래요. 참구. 본성을 본다는 것은 견성이니까 참견이죠. 아까 참견 나왔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인명심견성,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봐야 한다는 것은 들었지만, 말세 사람들이 정의를 익혀가지고 배우는 것을 금지하여 못하게 한 것은 아직도 보지 못하였다는 얘기는 뭐야. 정예를 익혔는데 배우는 것을 금지했다? 정예를 익히면 공부가 된다, 그런 얘기죠. 정예를 익혀야만 된다, 이런 얘기야. 그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어이,
이거 좀 해봐. 아까 그게 끊어졌네. 즉 부해 분석하고 개불능 섭리 아니라 고월 소위 인전 일인자는 이 불멸도지후요 고일 인위 일대 교주 여천부 이일이고 국무 이왕녀라 비위 기무 여우의 즉도자니라 이렇게 했죠. 아까 말한 거랑 똑같네. 억지로 갖다가 쪼개 붙여서 나눠가지고 이치가 모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해서도. 그러므로 이르기를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전한 까닭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한 사람을 들어서 일대의 교주로 삼는 것은 마치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고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다는 것이 있음이니 나머지 그 외에 도를 체득한 사람이 없음을 말한 것은 아니다. 무수히 무수히 많다 이겁니다. 이 경허스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구절절히 쓰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마 경허스님도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뭐 법맥에 대해서 이렇게 그 월가알부하는 것에 대해서 경허선사가 쐐기못을 박느라고 이렇게 자세히 쓰신 것 같아요. 경허는 또한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만약에 말세에 깨달은 바가 저 용산해상에서 부축받은 바에 미치지 못한다. 이거는 더욱 옳지 못하다고 꾸짖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저절로 태어난 미륵과 석가모니가 없다. 다만 도살들이 마음을 밝혀 견성하라는 말만 들었지 말세의 정예를 익혀가 배우지 말라는 것은 보지 못했으니 부지런히 정예를 닦아서 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경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므로 석가 세존한 사람에게 법을 전하였다는 것은 마가석 가섭존자 한 사람에게 법을 전하였다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한 사람을 내서 일대 교주로 삼으려 하는 것뿐이야. 예, 다른 사람이 못 깨달았다는 건 아니죠. 일대 교주, 이대 교주, 삼대 이렇게 하죠. 이러한 이치는 마치 하늘에 두 해가 없고 나라에 두 임기 없다는 말이고 그 외의 중생들이 결코 제도받을 수 없다? 아유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을 믿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경허는 두차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경허의 의지는 뭐예요? 법맥의 질서를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면 법맥의 질서는 한 사람에게로만 내려간다. 불조의 법맥은 마가서부터 시작해서 오직 뭐 1등 그래서 등등상속이라는 게 그 등등상속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등으로만 전해요. 불조 법맥은 등등상속 그래서 전등록이라고 해놔요 안 해놔요? 전등록으로 1등으로 이어져 오는 석존의 의지를 경허선사회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와가섭을 들어서 그 의지를 같이 밝히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붓다의 2500년 전에 들어오게도 불구하고 후세의 조사들은 소위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워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소위 자신들의 법맥의 정당성과 교세의 확장 등 문중간의 실리를 내세워서 불조 법맥의 질서를 본질을 흐리게 하는 오류를 수행자들 스스로가 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경허의 1등으로 협등하고자 하는 고구 정령을 우리 화학들은 반드시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되고 경허의 참된 의지를 되새겨 벌리라고 사료된다. 그러니까 경허가 쓴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요. 아이씨 더럽게 많네. 16번 너무 많다. 그러나 이 대목은 현재 한국 불교는 분파를 대표하는 문중 형식으로 법맥이 형성되는 까닭에 각 문중에서 상수제사로 되어오고자 하는 의도가 가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허가 1인 상전을 1인으로 전해 내려간다는 것을 말한다 하여
경어의 본래 뜻과는 상관없이 후레인들이 전법 제자 가운데 그 누구를 일인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그 당사자 간의 의견에 의한 것이지만 그 후대에 정해질 확률이 많으며 우선들의 돈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 선가에서 그토록 법맥의 1인 상전을 주장하는 것은 전통적인 상속에 대한 집착이라고 본다면 지나친 것인가. 경어는 전법 상속을 하면서 어떠한 일정한 형식에는 지금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경어의 견지를 보면 법맥의 문제를 직접적인 인가를 받지 않고도 그렇죠. 용암 해원이 경어 성어하고 멀어요. 법맥의 계승을 인정하는 경어의 태도에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경어만 그런 것은 아니죠. 즉 경어의 법맥은 경어 자설의 해석과 법맥의 불교사적 해석이 수반되면서 법맥의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쪽이나 문중 자체 해결이 과제의 해결점이라고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이처럼 경어 법맥에 대한 논의는 각자 자신의 유리한 입장에서만 보려는 편협한 시각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해결점을 쉽게 보지 못하는 지극히 어려운 난제로 등장하여 한국 불교의 단합과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경어선사의 제자가 경어선사만 봐도 그래요. 해월로서 법맥을 이었긴 했는데 이제 거기가 뭐가 있어요. 만공계, 뭐 수월계, 먼계 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 문중을 쌓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뭔가 조금 잘못됐죠. 해월계는 1902년 경어의 친필인 등등 상속을 경허 해월간의 전법을 적통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월의 제자료는 운봉성수 향곡 해림으로 이어져 현재 조계종 종정인 진제 법원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해월계라고 해서 해월계는 영월복률, 만화보선, 경허성우, 해월해명, 운봉성수, 향곡 해림, 진제 법원으로 이어지고 여기서는 당연히 청어여상의 13세손이요 환성지안의 9세손서를 따르고 있죠. 그런데 경어가 해월에게 준 등득상속 전법계에는 영월, 복륜, 마사보선까지 넣은 13세솔의 등등 상속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굳건하게 그거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전해지는 등등 상속은 경어 이전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경어가 굳이 이것을 자신으로부터 후대에 남기려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도 말했죠. 경어선사가 천장함에서 오도가를 읊고 공표할 때와 지금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써놓으신 것 같아요. 경어는 미리 후대에 벌어질 이러한 논란을 예측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어가 이러한 증거를 굳이 글로써 격식을 갖추어 남긴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경어는 자신이 깨달음을 이룬 후에 이미 한국 선불교의 법맥이 끊겨 자신이 법통을 인가받고 이을 수 없음을 탄식했죠. 슬프다. 방랑자여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어는 자신의 깨침의 울림을 바로 토해내지도 못하고 1년 반 동안을 망설이고 있었죠. 1년 반 만에 법맥을 공포하고 오도가를 공포하고 그래요. 그래서 경어는 여러가지 고민 끝에 이미 열반한 멀리 있는 용암 해원이 아닌 그 당시 살아있는 선지식으로 이름을 떨치고는 허주독진으로 자신의 불조 법맥을 잇고자 하였다. 살아있는 사람하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어는 천정함에서 오도가를 세상에 공포하기 전에 자신을 자작시 한수와 신표를 주장자로 집번거지를 내세워서 해월을 마곡사로 보내지만 단칼에 거들당하고 만다. 누구한테? 허주덕진한테. 경어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어의 대오를 알아보지 못한 허주덕진은
일방적인 거절로 경호는 슬프고도 긴 장문의 오도가를 토해내며 한국 불조 법맥을 서둘러 정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강화 법맥의 질서는 만화보선을 거르고 영화를 복리를 걸러서 멀리 유황암 해원에 다다르니 오늘의 법맥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만약 허주덕진이 경호의 수법사가 되어 법통을 정리했다면 오늘날 한국 불교의 법맥은 또 다른 줄기를 타고 승승장구 힘차게 뻗어나가는 새로운 청사진이 펼쳐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왜요? 또 허주덕진이 또 있잖아요. 허주덕진의 그 제자들이. 그러나 오늘의 이러한 법맥의 갈래로 인한 어려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딱 정리되면 그만이지 뭘. 이렇게 해서 경호는 자신의 법통을 어렵게 이은 만큼 후대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이어지는 등등 상속을 증표로 남기고 법맥의 새로운 질서를 잡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법맥이 틀렸네. 이러한 의식을 거행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호의 이러한 의지는 경호로부터 다시 처음으로 시작한 수많은 선방 개설을 비롯하여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되는 방암록 또한 경호의 의지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방암록을 경호선사가 처음으로 중국에서 중국을 번뜬 용상방이라는 것을 용상방을 번뜨지 않고 방암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경호선사가 또 다른 독자적인 자신만의 의지를 밝히게 되죠. 그리고 해인사 미륵 정예결사 또한 선사의 입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미륵신앙과 선의 결합으로 일궈낸 결사라는 점에서 그 의 또한 크다고 본다, 이런 얘기야.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그 결사를 할 때 전부 다 뭐를 했어요? 미륵결사를 한 게 아니고 뭐였죠? 극락세계 극락왕생 결사를 했는데 현장법사랑 경호선사랑 둘 미륵신앙과 선을 결합시키는 그러한 결사를 일으켜서 경호선사는 그 선풍도 또한 독특한 독자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선의 가풍을 세우려는 경호의 의지가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불가의 오랜 전통을 부활시키고 계승하려는 경호의 의지와 맞물려 이러한 불교 중흥운동의 일환으로 경호는 등등 상속의 전통을 다시 부활시켰다가 본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결 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물과 계사문에서 이 등등 상속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아까 많이 썼잖아요. 그렇게 자세하게 쓸 이유가 없는데 경호선사가 등등 상속을 정확하게 그 정신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걸 썼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호의 의지는 중간에 번복을 거치며 번복했잖아요. 미리 후대에 벌어질 이랄 논란을 예측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경호는 등등 상속을 삼수갑성 떠나기 전에 분명히 남겼죠. 그래, 분명히 남겨놨는데 누가? 문제는 해월스님이죠. 해월스님이 그 등등 상속을 밝혔어야 되는데 그걸 밝히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본인을 이제 이었기 때문에 좀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내놓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수월 스님이 계셨잖아요. 적장자로 하면은 상수제자가 수월이어야 되는데 해월이한테 이걸 줬기 때문에 해월 스님으로서는 이걸 쉽게 세상에 내놓기가 좀 해월 스님의 그 인품으로 봐서 그거를 내놓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경호집이 만들어질 때까지도 이걸 내놓지 못했잖아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예. 이처럼 그동안 살펴온 이러한 제설들은 용암해원을 경호 사이에 영월 복률과 만화 보선을 넣느냐 빼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그 해월 스님이 이거를 등등상속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경호집을 만들 당시까지도, 그래서 하남 스님과 방하남 스님은 본의 아니게 그러한 그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다. 경호는 1881년 하남수르 성경화상 행장에서는 용암해원 경호성의 법계만을 이해하기 있어요.
그러니까 1882년에 오도가를 발표하고 그때 경어사 말한 거를 하남 스님이 썼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경어는 훗날 1902년에 한편에서는 용화명과 경어성어 사이에 영월복류가 만화보선을 넣었죠. 그래서 문제가 경어가 왜 영월복류가 만화보선을 넣느냐 해서 등등 상속을 이어가게 돼서는 어떠한 근거나 언질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납득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지만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만화보선이라는 경어선사의 수업사가 나중에 만화보선이 경어성어를 인정하게 돼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죠. 자기 제자기 때문에. 너는 왜 어른이 지나가도 빈둥빈둥하냐? 예. 깨친 자의 본래 면목은 이렇습니다. 이래가면서 저는 무사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안 했는데 나중에 만화보선이 엄청나게 경어선사를 인정하게 되고 또 뭐랬어요. 결정적으로 연암산 천장암 중수기에 만화보선이 많은 돈을 시주하고 또 거기에도 경어선사가 직접 천장암 연암산 중수기를 쓰잖아요. 만화보선이 와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것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 경어선사가 만화보선을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월복류를만 인정하고 만화보선을 인정하는 게 그 반대야. 만화보선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낀 게 영월복류이죠. 그래서 영월복류까지 동시에 같이 넣어서 용암해연에 그 법맥을 제대로 이은 게 아니냐 이런 거라고 얘기했었죠. 물론 경어의 친필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강한 위력을 발휘한다고는 하지만 한국은 전통 선불교의 수호국으로 불조 법맥이 순수 선승이 아닌 수업사로서 강백으로 하여금 그 맥이 전통된다는 사실에 선수행납자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사료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게 수덕사에서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덕승문 중에서 영월복류는 인정하고 만화보선은 뺀다. 그러면 경어의 유고대로 삭제하는 성어 12세손, 환성 8세손 이런 기행적인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만화보선 때문에 영월복률이 들어온 거지 영월복률은 넣고 만화보선을 빼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경어선사가 만화보선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만화보선은 화원강백으로 대단한 실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 경어선사를 누구보다도 아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편 이러한 덕승문중의 주장은 나름대로 경어의 문중답게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면서 나름의 충분한 일리 있는 부분이라고 문중의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라 비록 문제에 해답은 아니더라도 크게 칭찬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 반대라는 거죠. 적어도 내가 연구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반대라는 거죠. 너무 법맥 때문에 그냥 한 쾌에 그냥 딱 하면 되는데 또 수덕사에서 또 트집을 잡기를 영월복류를 넣고 만화보선은 빼라라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저는 만약에 그럴 바에는 만화보선을 넣고 영월복류를 빼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둘 다 넣자고 경어선사가 해놨잖아요. 그러나 경어의 이러한 태도는 일명 수용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불투명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경어가 우리에게 남겨둔 확실한 징표인 등등 상속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순수하게 경어선사의 입장에서 경어는 이런 복잡한 법맥의 절차를 택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잘 고심해 본다면 이러한 한국 법맥에 대한 표현은 진제종정의 해월계는 그러면 엉터리 법맥이란 말인가? 진제종정의 해월계가 진정한 법맥이지 뭔 엉터리야. 잘 해놨잖아요. 경어선사가 해놓은 만큼 잘했고 그래서 엉뚱한 논란 돌고에서는 일고 있어. 뭐래요? 거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해월계는 엉터리야. 영월복류가 만화보선을 다 넣었어. 그러면 왜 엉터리야? 그게 최고죠. 경어선사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또 수덕사에서는 영월복류를 넣고 만화보선을 넣지 마. 서산 12세손 그 다음에 지안에 8세손 말도 안 되죠. 차라리 그냥 방한암 스님이랑 경어집에 있는 것처럼 효정에 11세손 지안에 7세손인데 그것도 옳잖아요. 그래서 해월계가 가장 정당한 정통한 법맥을 잇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벌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것은 경호선사가 친필로 써놨잖아요.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할 일이 없는가 봐. 내가 보기로는 할 일이 없어. 뭐 그냥 뭐 경호 연구한다. 경호를 왜 연구해? 그렇지만 경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호선사가 잘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호의 법맥을 확정하는 한국 선불계 후학들의 법통은 사실상 지금은 난리도 아니에요. 다 서로가 잘났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해월계가 가장 정확한 길을 걷고 있어요. 솔직히 1대1 사자상승의 법계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왜 갈라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만공계, 해월계, 뭐 수월계, 멍계, 멍계. 과연 경호선사가 그걸 좋아하실까요?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보이지 않는 분중 간의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가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제 스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또 만공계의 스님들은 진제 스님을 찾아가지 말래요. 안 친하대요. 안 친한 게 어딨어. 안 친한 게 어딨어요.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다 대표자들이에요. 어이? 만공계 대표.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이미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수석자 측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진제 스님 찾아갔는데 이러한 전법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중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현재 한국 불교를 주도하고 있는 문중들의 절대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절대적인 합의고 나발이고 또 법맥의 중심이 아닌 인맥의 중심으로 건당 문화에서 건당 아시죠? 건당 문화가 만연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판과 사판의 경력이 막 다 요구되는 시대에 법맥의 전승을 어떻게 규정할지 종단적 합의가 필요한 안목인데 화합해야죠. 뭔 해월계가 있고 수월계가 있고 만공계가 있습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말이 안 돼요. 무슨 계만 있어야 돼? 경허계만 있어야죠. 경허계. 아이고 참네. 그런데 그냥 그 후학들이 이미 그냥 찌들찌들. 그래서 희한하죠. 해월계와 완공계가 전혀 걷다 대고 또 수월계는 가장 처져 있잖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수월계는. 이게 말이 됩니까? 태고사, 무건스님, 도천스님 아주 개털이야. 알아주질 않아요. 그게 말이 돼. 해월, 수월, 만공이 다 경호스님 제자인데 어찌해서 이게 오늘날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절대로 안 친해요. 해월계와 만공계가 전혀 안 친해. 수월계는 뭐 완전히 제외돼 있고 슬픈 현실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경호선사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오직 절대적 가치는 경호선사가 자신의 친필로 정확히 세우는 법맥의 질서에 따라다는 것이 논자의 견해다. 이런 말이야. 가시? 거시. 뭐냐 이렇게. 여기 거시. 거시. 에휴 속상하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히 아주 작정을 하고 이걸 써놨습니다. 효타는 경호선사의 열반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경호성의 법맥과 계승자 발표를 통해서 경호스님의 법맥을 둘러싼 세 가지서를 소개하고 한국 불교 문중 간 갈등 해소와 다변화하는 불교계에서 선불교 중심의 법맥을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효탄도 스님이에요. 비군이 스님. 경호선사가 해월 스님에게 든 정등상속과 전법계는 영월 법률과 만화부성까지 넣었어요. 오늘날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등등상속의 전법계 자료를 들면서 현 종정스님 법계까지 연결시키고 있고 종정스님이 정통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만을 정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법통은 그렇게 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1인 1전의 모양을
모양처럼 비치고 있다 이런 얘기죠. 1인 1자는 맞는 거죠. 1인 1자는 맞는 거지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고, 부처님 당시에 마하가서 혼자만 돌을 깨쳐서 그런 게 아니고, 경허스님 당시에도 해월스님 혼자서 돌을 깨친 게 아니고, 망공스님도 깨치고 수월스님도 깨쳤지만 1인 1의 법맥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한국 불교 법통연원의 현실을 교타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허가 이때 교주가 되고 그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배출되고 그 제자들의 활력으로 다시 근현대 불교가 크게 꽃피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법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지편을 제작해요. 그러니까 경허계만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했잖아요. 경허가 교주가 돼갖고 다 있는 거지. 무슨 망공계, 해월계 무엇이었지? 수월계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뭐 거기야 수월 스님이 저 만주에서 북감도에서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그 제자들을 많이 기르지 못하고 법맥을 이렇게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수월계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알고 보니까. 어째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도천 스님이 있고 그 밑에 또 여수 뭐지? 여수 흥국사 열반하셨다 그 스님. 근데 간간히 이어가는데 또 그 다음은 또 누구실까? 걱정이죠. 등등상속에는 하남이 선사 경화상 행장에서 밝힌 법맥과 달리 용암회원과 경허소행 사이에 영월복밀과 만화보선이 들어있고 청어휴정이 그러다 보니 13세손이 되고 환성제연이 구세되었다. 이렇다면 하고 도통의 연원을 정리하고 만화광사로서 나의 수업사를 사명을 따라가 한 경허의 음성은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란 말인가. 이것은 당연히 경허가 오도한 당시의 얘기고 그 후에 1902년에는 스스로 등등상속을 지어서 법통을 정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5번째 경허의 용암회원 연원의 이유. 왜 경허선사는 용암회원을 넣었을까요? 없어서. 스승을 이을 사람이 없어서. 무사자오를 해가지고 스승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용암은 선과 교를 회통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예. 허주덕진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허주덕진이 탈락!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뒷날 후손들의 용암과 경허 사이에 영월복률과 만화보선을 넣은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즉 용암회원이 딱 부러진 선승이었다면 선으로 이어왔겠죠. 그런데 용암회원 자체가 선과 교를 회통한 분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월복률도 선과 교, 만화보선도 선과 교, 특히 선적인 것보다는 교적인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동학사에서 만화에게 수학하며 그게 은혜를 입었으며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 경허가 등등 상속에서 용암회원과 자신 사이의 시간적 간극에 영월복률과 만화보선을 추구하게 된 것이 더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말이죠. 예, 하지만 우리가 경허선사가 아닌 이상은 만화보선이 후에 선에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경허선사를 많이 추앙하게 돼요. 비록 제자이지만 경허선사를 인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13세손설은 12세손에서 더 나아가 영월복률과 경허사용어 사이에 보선을 넣고 있는데 경허의 법맥이 용암회원, 영월복률, 만화보선, 경허성으로 이렇게 되고 있으니 이거는 이걸 넣으려면 다 넣어야지 영월복률을 넣고 만화보선을 빼거나 만화보선을 넣고 영월복률을 빼거나 하면 더 이상해져요. 경허선사가 하신 대로 가만히 놔두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즉 이렇게 청어휴정, 편향언기, 응담의심, 을담설제, 환성제한, 호암체정, 청번고한 몇 번 나오죠. 그냥 아주 외워버려. 열봉청과 금호범첨, 용암회원. 그러니까 용암회원의 스승이 금호범첨이야. 금호범청의 스승이 열봉청과고. 그래서 영월복률, 복률. 아이! 영월복률. 여기 봉, 동그라미. 영월복률, 만화보선, 경허성우 이렇게 돼서 한성푸세선을 넣어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이 사법사의 선맥 중심에 이게 법통이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행장에서 중요한 게 나오네. 중요한 말하고 있어요. 행장에서 11세손 7세손은 사법사 위주로 선맥 중심이죠. 근데 경허선사가 13세손 9세손을 넣어가지고 누가 영월복류로가 만화보선을 넣은 것은 강맥까지를 포함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맥과 강맥을, 강원은 강맥이잖아요. 강백. 그러니까 선맥을 넣고 강맥 2개를 넣었어요. 강맥 2개는 누구예요? 만화복류, 뭐죠? 영월복류로가 만화보선. 이렇게 해서 경허선사가 강맥까지를 수용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나 이것은 언제부터 이러한 수정과 증가가 이루어졌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한편에 등등상소, 율봉문보, 그 다음에 운봉선사, 법어. 이거 운봉선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설봉선사 법어가 아닌가? 금오집 문만한이라에 동일하게 청어휴정하 13세손 내에 환성하 9세손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경운의 해동불조 원류에서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등등상속을 밝힌 뒤로 13세손, 그죠? 환성 9세설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 직후에도 율봉문보에서도 13세손을 밝히고 있어서 그 정당성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누누이 또 말하고 또 말하지만 이거를 바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기존에 정어 11세손은 하남이고, 하남과 경어집, 그죠? 그 만해 한용원의 경어집이 둘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청어 13세솔과 9세솔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리고 청어 12세손과 환성 8세솔은 그 덕승문중에서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덕승문중에서도 청어 13세손과 환성 9세솔이 행해지고 있어. 왜냐? 경허선사가 써놨는데 그 이상 더 강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후학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또 거의 막바지로 경허의 입장에서 본 법맥 정지의 타당성, 지금까지 우리는 경허 법맥의 3가지 입장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했죠. 그리고 이봉춘이는 경허의 법통은 그 자신이 연명한 그대로 환성 7세손으로 갈 것인지 현행 9세손으로 갈 것인지, 이거는 삼자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삼자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삼자도 관여해야 돼요. 왜냐? 이것은 법맥의 문제가 문중 자체에서 해결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아니요. 문중 자체에서 해결하면 안 돼요. 왜냐? 덕승문중만이 경허의 법맥을 결론 내릴 수 있냐는 당위적인 문제에 봉착하지만 한국 근대 선불교의 중흥자인 경허선사의 경허에 치러볼 때 이미 경허에는 한 문중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경허선사가 덕승총님 거야? 덕승총님 거 아니에요. 덕승총님이 가장 경허선사가 많이 훈기가 남아있는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한 문중의 인물이 아닌 한국 선불교 전체의 맥락에서 서 있는 중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경허의 법맥을 문중의 차원에서 법맥을 해야지 뭐 문중 거다. 문중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문중을 넘어선 차원에서 해야 돼서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